오랜만에 영상을 업로드합니다. 저도 새로운 회사에서 새로운 프로젝트를 하게 되면서 많이 바쁘다 보니 채널에 영상을 업로드할 생각을 하지 못했었습니다. 지금은 제가 맡은 프로젝트 중에서 한 개의 프로젝트를 완료했기에 약간 시간의 여유가 되어서 주말에 이렇게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연구개발 분야에서의 정규직과 비정규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제 경험이 많이 녹아 있습니다. 또한 경험이라는 것은 개인의 것이기에 주관적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에 넓은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졸업하던 2000년대 초반을 돌아보자면 IMF 이후에 기업들이 채용을 꺼리던 시절이라서 갈만한 자리가 잘 열리지 않았었습니다. 또한 취업에 대한 멘토링도 교수들이나 대학교에서 거의 하지 않았던 시절이어서 모든 게 각자의 몫이었습니다. 4학년 2학기 시절에 학교의 회사에 인사 담당자가 와서 회사가 원하는 인재상 이런 것을 강의한 적이 있어서 들었었습니다만 크게 도움이 되지 않았고 자신이 50줄까지 어떻게 회사에서 버텨왔나 하는 자기 자랑만 기억에 남습니다. 이 당시에는 다양한 취업 사이트들도 태동기였기에 취업 사이트의 다양한 글들을 읽으면서 취업에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지 배우고 고민하였었지만 그것은 취업을 글로 배우는 것이고 실제로 취업에 대해서 알려면 서류를 통과하여 면접 한 번 보는 것이 가장 좋은 길입니다. 그러나 2000년대 초반은 정말 취업의 빙하기였습니다. IMF 세대라는 1998년 졸업 세대들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몇 년이 지나도록 현실은 변한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 또한 한 해 동안 수많은 이력서를 썼지만 그 당시의 선호도가 높지 않았던 대학 출신이라는 것과 높지 않았던 토익 점수도 항상 나의 발목을 잡았었습니다. 결국 저도 몇 해에 걸쳐서 고생하여서 취업에 성공하였고 중소기업과 대기업을 거쳐서 다양한 업무를 해보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여러 산업군에서 종사하게 되면서 각 산업의 특성에 따른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고용 특성에 대해서도 보게 되었습니다. 일단 제가 가장 오래 몸을 담고 가장 많이 본 분야에 대해서 설명드리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동차와 항공기, 방위산업과 같은 국책 성향이 강한 분야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자동차 분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동차 분야는 국가의 기간 산업이라서 일자리가 굉장히 많습니다. 또한 정규직 채용의 자리도 굉장히 많이 열려 있습니다. 자동차 부품사부터 완성차까지 정말 많은 채용이 있습니다. 다만 한국의 산업구조의 특성상 완성차 회사와 부품사들 간에는 임금 차이가 상당하게 나고 있습니다. 제가 본 경우는 XX 자동차에 도어를 납품하는 회사는 XX 자동차에 비해서 같은 경력일 때 임금이 50% 수준밖에 되지 않는 경우도 보았습니다. 어찌되었든지 자동차 분야는 정말 많은 인원들이 필요하고 사업의 연속성이 강하기에 많은 신입 인력들을 정규직으로 채용하여 추리닝하여 쓸만한 인력으로 키워냅니다. 제가 자동차 분야에서 회사에 직접 고용된 비정규직을 본 경우는 완성차 회사의 경우는 사무보조 쪽에서만 보았고 결국 사무보조원들도 모두 정규직 전환을 하였었습니다. 사실상 1997년 IMF 이전에는 자동차 분야에는 비정규직이 거의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도면을 그려주는 작업을 하는 인원만 모아서 제도실을 따로 운영하였습니다. 이 제도실의 인원들조차도 대기업에 직접 고용된 정규직 직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IMF 직후에 대기업들이 구조조정이 되면서 개발 핵심 인력 및 이렇게 개발을 지원하는 부서에 있는 사람들도 워낙 많이 구조조정이 되어서 인력 시장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IMF 이전까지는 한국 기업들도 일본처럼 종신고용이라는 목표를 위해서 나아가고 있던 시절이었고 그래서 아웃소싱 용역이라는 것은 거의 존재하지 않았지만 이 IMF라는 것을 기점으로 크게 변하게 되었고 이때 구조조정되어 시장에 나온 인력들을 기업의 필요에 따라 고용하여 일을 시키고 일이 없을 때는 얼마든지 집에 보낼 수 있는 아웃소싱이라는 시장이 형성되고 발달하게 되었습니다. 아웃소싱 즉 아웃소싱이라는 이 영어 단어는 바로 외주라는 한자어로서 자기 공장에서 생산해야 될 부품을 외부에 있는 업자에게 맡기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 자동차 분야의 경우 도면 관리, PLM 관리 또는 3D CAD 오퍼레이터들을 이런 인력들로 채워놓고 있습니다. 이유는 자동차 분야도 회사 사정이나 사회적 상황에 따라 개발이 없는 기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코로나 팬데믹 기간에는 자동차 회사들도 신규 프로젝트들을 거의 하지 않았고 이러한 상황에서는 개발 핵심 인력들만 유지하고 개발 지원 인력들은 모두 해고가 용이한 외주 인력으로 채워넣는 것입니다. 개발에 필요한 문서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문서 및 개발 프로세스에 관련된 일들 및 핵심 개발 기술에 관련된 자리는 자동차 분야에서 직접 고용하여 유지하고 3D 데이터를 만들어내는 설계자는 핵심 인력보다는 소모품으로 보고 아웃소싱으로 고용하여 고용의 탄력성을 유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3D 데이터를 만들어내는 설계 디자이너들은 단순한 툴 오퍼레이터들만은 아니며 자동차 개발의 핵심 역할을 담당하는 훌륭한 사람들도 많습니다. 아웃소싱 인력들은 모두 아웃소싱 회사의 프리랜서 형식으로 소속되어 있고 또한 아웃소싱 회사도 자체적으로 정규직 직원은 거의 고용하지 않고 극소수의 정규직만 고용함으로써 언제든지 구조조정할 수 있는 준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자동차 회사들은 직접 비정규직을 뽑지 않고 외주화함으로써 사회적인 시선의 부담도 크게 덜어낸 것이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국가주도 사업과 관련이 깊은 분야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국가의 방위산업이나 항공기 개발 등과 같은 분야가 이런 분야에 해당하는 업종 중의 일부이긴 합니다. 이러한 분야는 사실상 기업 주도로 이루어지기는 어렵고 그 수요처인 국가에서 개발 계획을 세우고 예산을 편성하지 않으면 프로젝트가 수행되기가 어려운 현실입니다. 또한 국가 주도가 아니지만 사업의 연속성이 적은 분야라면 비슷한 양상을 보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자면 건축 분야에서 프로젝트 계약직들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이러한 분야는 다르지만 사업의 연속성이 적다는 면에서 그 성격이 동일합니다. 또한 개발되어 나온 제품의 수명 주기가 아주 긴 편입니다. 그렇기에 한 번 개발을 해서 제품이 나온 뒤에는 개발 인력들을 어떻게 활용할지가 회사의 경영 문제가 됩니다. 다만 자동차처럼 아웃소싱으로 이러한 인력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산업의 특성상 보안과 관련이 깊기에 아웃소싱으로 모든 개발 일을 맡기는 데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기에 직접 고용한 비정규직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또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이라는 국가 정책을 따를 경우 많은 인력들을 정규직으로 채용해야 하기에 그 부담을 회피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방법이 바로 프로젝트 계약직이라는 것입니다. 프로젝트 기간 동안 기간제로 사용할 경우 기간제법의 예외 사유에 해당하면 2년이 넘는 근로계약 기간을 정하여도 무기근로자로 전환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프로젝트 계약직은 문재인 정부에서 시행하던 정규직 전환 정책 대상에도 결코 포함되지 않습니다. 아래의 기사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뉴시스 기사 등록 2021년 11월 20일 직장인 완생 2년 지나면 무조건 정규직? 예외도 있다. 다만 근무기간이 2년을 초과해도 무기직 전환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도 있으니 참고할 필요가 있다. 기간제법은 기간제 근로자의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로 몇 가지 사유를 두고 있는데 사업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다. 건설 공사 등 유기사업이나 특정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한 고용 등이 이에 해당한다. 프로젝트 계약직은 계약기간이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데 이렇게 계약기간이 명시된 계약서를 받는 프로젝트 계약직들은 안타깝게도 정규직 전환이라는 국가정책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프로젝트 계약 기간 동안은 사원주택과 학자금 지원 등을 제외한 나머지 복지 혜택은 거의 동일하게 받습니다만 계약 기간이 끝나면 정규직 전환은 거의 되지 못하며 그대로 바이바이 되거나 하는 게 현실입니다. 대기업 공채 등에 탈락한 후에 프로젝트 계약직 자리를 노리고 많은 청춘들이 지원을 하기도 합니다만 이런 자리들은 프로젝트가 끝나면 바이바이라는 것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제가 봐온 프로젝트 계약직들은 정규직에 비해 전혀 떨어지지 않는 학교와 영어 능력 등의 실력을 갖춘 사람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인재들이 프로젝트 계약직으로 고용되어서 프로젝트의 핵심 부분들을 담당하고 고생합니다만 정규직 전환의 기회는 거의 주어지지 않으며 이러한 문제를 자각한 프로젝트 계약직들이 자꾸 이직을 해버리기 때문에 프로젝트 진행에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이를 막기 위해서 중간중간 정규직 전환 기획이라는 떡밥을 뿌리게 됩니다. 하지만 그것은 떡밥에 불과하며 실제로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말에 불과합니다. 실제 프로젝트 계약직들 중에서 정규직 전환이 된 사람은 전체의 5%도 되지 않았습니다. 비정규직들 중에서 정규직 전환을 바라고 있는 사람이 사실상 대다수입니다. 그렇다면 너희들이 열심히 하면 고과가 좋은 사람들 위주로 전환이 될 것이다. 라는 회사의 떡밥을 받게 되면 이때 비정규직들의 마음은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나는 고과가 어떨까? 더 빡세게 일해서 잘 보여야지. 나는 꼭 정규직 전환이 돼야 한다. 비정규직들 각자는 서로 간에 경쟁하는 구도가 되면서 대입 수험생들이 서로를 경쟁자로 인식하듯이
직장에서도 소수의 정규직 자리를 놓고 경쟁하는 모습이 다시 재현되는 것입니다. 결국 친구도 동료도 없는 모습으로 종결되며 최종 승자는 회사가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현실은 국책 사업을 하는 분야 또는 국가연구소 또는 사업의 연속성이 보이지 않는 분야에서는 흔히 보이는 경우입니다. 국가기관이나 공기업 또는 국가의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회사들에서 비정규직을 사기업보다도 더 많이 사용한다는 것은 무척 아이러니한 현실입니다. 이러한 분야들에서 경력을 쌓고 나서 정규직이 되지 못한 인력들은 다른 분야로 이직을 시도하게 되며 타 분야에서 취업에 도전하게 될 경우 만약 솔직하게 자신이 계약직이라는 것을 밝힐 경우는 면접관들에게 아주 안 좋은 인식을 받게 됩니다. 왜냐하면 민간 부분 예를 들자면 자동차 분야에서의 계약직이나 비정규직은 많은 경우 연구 보조에 관련된 업무를 위주로 하기 때문에 구직자가 핵심 개발을 하고 온 사람으로 이해하지 않으며 단순한 업무만 하다 온 사람으로 오해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자리를 잡으실 때 꼭 정규직 자리를 잡는 것이 가장 나은 선택이며 만약에 계약직으로 입사하게 될 경우 꼭 그 이후의 진로에 대해서 명확하게 본인의 비전을 가지고 있으셔야 합니다. 여러분들 중에 계약 종료 등의 문제로 어려운 상황에 처하신 분들이 분명 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항상 잊지 말아주세요. 꼭 어둠의 터널 끝에는 반드시 빛이 있다는 것을 명심해주세요. 그렇기에 힘내시고 꼭 도전하시면 새로운 길이 열립니다. 이 영상은 유시민 작가의 아래의 말로 끝맺으려고 합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솔직히 말하면 용역회사에 아웃소싱하는 게 중간 착취예요. 우리 헌법이 금지하고 있는 노동의 중간 착취라고요. 대기업들이 그렇게 돈을 많이 벌면서 늘 필요한 업무의 파견을 받고 있잖아요. 잘못됐다는 거예요. 사람을 소모품으로 취급하고 돈을 최고로 치는 문화예요.